텐즈님들, 요즘에는 진짜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진짜 한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막 줄줄 나더라고요. 되게 땀이 많이 나서 나는 몰랐는데 겨드랑이가 막 울고 있어서 팔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리고 있었던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곁땀이 확 나버리면 좀 물티슈로 닦아내도 뭔가 좀 끈적끈적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겨드랑이도 좀 땀이랑 냄새 안 나게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저도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심시간에 이제 제가 커피를 사러 밖에 나갔거든요. 열심히 막 빠른 걸음으로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진료 시간이 딱 돼가지고 이제 커피를 딱 놓고 너무 더워서 머리를 이렇게 묶었거든요. 환자분이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 제가 잠시만요 하면서 머리를 딱 묶는데 앞에 있던 환자분이 되게 깜짝 놀라시면서 시선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순간적으로. 겨드랑이 젖었구나. 그래서 진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뭔가 냄새 날 것 같고 이제 이미지 어떡하지? 막 너무 민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부터는 뭔가 더 약간 겨드랑이에 여름에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여름에 곁땀이 보이면 뭔가 좀 되게 쑥스럽고 민망하고 하기는 한데, 사실 이 곁땀이 지금은 이런 취급을 받지만 옛날에는 되게 명품 취급을 받던 때도 있었거든요. 아니 무슨 곁땀이 명품 취급이냐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지금 막 BTS나 블랙핑크처럼 엄청 핫한 연예인들이 옛날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이었어요. 이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이 검투사들이 엄청 근육질에 되게 잘생기고 막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검투사들의 땀이 엄청 비싼 값에 팔렸대요. 이 검투사들이 경기가 끝나면 이 조그만한 병에다가 자기 이렇게 피부에 묻어있는 이렇게 땀, 뭐 먼지랑 이런 거 저런 거 섞여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작은 병에 담아서 팔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귀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장품이자 최고의 체음제로 엄청 비싼 값에 팔렸대요. 그 검투사의 땀에 들어있는 그 남성성, 그리고 이 되게 강인함,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더 여성스럽고 더 아름다워지게 한다 라고 믿었다고 해요. 되게 좀 재밌지 않아요? 요즘에는 사실 땀이 되게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물론 되게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땀이 그런 명품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땀을 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건가요? 전 안 살 것 같긴 합니다. 그냥 TV에서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그리고 피곤할 때랑 행복할 때 땀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도 땀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는 조금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마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땀 흘릴 때 땀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치즈를 되게 많이 먹으니까 뭐 땀이나 몸에서 치즈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건강 상태나 우리의 기분, 이런 것들이 땀에 모여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고유의 정보가 땀에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땀 냄새를 이용해서 소개팅을 하는 스멜 데이팅이라는 서비스도 생겼었대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소개팅을 할 때 사진을 주고 받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거는 사진 정보 하나도 없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봉지에 넣어서 여러 가지 티셔츠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이성하긴 하는데, 어쨌든 냄새를 여러 개를 맡아서 그 냄새를 맡다 보면 내가 끌리는 냄새가 있대요. 그래서 그 끌리는 냄새의 티셔츠의 주인을 만나는, 소개팅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나랑 잘 맞는, 내가 끌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 라는 그런 취지였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텐즈님들이라면 이런 소개팅 한번 해보시겠나요? 저는 역시 안 해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궁금하긴 해요. 진짜로 내가 뭐 아무 정보 없이 냄새를 맡았을 때 끌리는 사람 냄새가 있을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뭐 땀을 병에 담아서도 팔고 뭐 땀 냄새로 데이트도 하고 이랬지만, 사실 뭐 현대사회에서는 땀이라는 게 막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뭔가 그냥 이마나 등 이런 데 흐르는 땀보다 겨드랑이 땀은 뭔가 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 느낌을 줘서 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또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19세기 영국에서는 이 땀을 되게 상스러운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땀이 나면 땀의 흔적을 들키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대요.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니까 겨드랑이 땀을 감추기 위해서 뭐 손수건 같은 데다가 향수를 뿌려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가 쓰는 겨탄 패치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 겨드랑이 패드 같은 걸 썼는데 사실 요즘에는 겨탄 패드 이런 것보다는 데오도란트를 많이 쓰잖아요. 저도 데오도란트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도란트 쓰면 확실히 땀 냄새는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데오도란트가 땀 자체를 안 나게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땀은 그대로 나요. 그냥 냄새를 좀 덜 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쩔 때는 좀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이제 약간 이 데오도란트의 이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서 굉장히 또 냄새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이 없어요. 빨리 집에 가서 씻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안 돼요. 닦아도 안 되고 뭐 물티슈로 닦아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냄새만 감추는 거 말고 그렇게 수도꼭지 딱 틀어막는 것처럼 땀을 좀 안 나게 할 수는 없냐? 있죠.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뭐 드리클로나 노스에센스 이런 것들이 땀 자체를 안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일반 의약품이어서 약국에서 그냥 처방전 없이 그냥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는 진짜 땀샘에서 만들어진 땀이 밖으로 못 나오게 거기 중간을 틀어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땀샘에서 밖으로 나오려면 땀샘 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관을 틀어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바르면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땀이 안 나니까 냄새도 안 나겠죠? 그래서 너무 좋고 되게 뽀송뽀송 편하기는 한데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사용 방법이 조금 불편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일단은 이거는 자기 전에 바르는 거예요. 밤에 샤워를 하고 나서 그냥 바르면 안 되고 물기를 드라이기 같은 걸로 바짝 말려야 돼요. 겨드랑이를 완전 뽀송뽀송하게 말린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씻어내야 돼요. 꼭!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 겨드랑이가 엄청 쓰라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름에 뭐 겨드랑이 면도하거나 뭐 제모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고 나서는 바로 못 쓰고 한 2, 3일 정도는 좀 있다가 써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또 있어요. 이 드리클로나 노스에센스에는 염화 알루미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염화 알루미늄이라는 이게 우리 땀 속에 있는 단백질이랑 만나면 젤리 같은 걸 형성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이 젤리가 땀샘에서 땀이 나오는 관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땀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염화 알루미늄이 만약에 물을 만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염산이 돼요. 염산 다 들어보셨죠? 되게 센 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기가 있을 때 그걸 바르게 되거나 아침에 좀 안 씻어내서 뭔가 물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피부에서 염산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엄청 쓰라리고 따가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는 되게 좋은데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 방법을 꼭 지켜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좀 번거롭긴 하죠. 뭐 밤에 바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아침에 바쁜데 그것까지 또 씻어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 이 곁담계에 되게 핫한 신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에크라겔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개발이 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발매가 돼서 다한증 치료제로 처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일본의 어떤 한 클리닉의 블로그에서 의사 선생님이 써놓은 후기를 봤는데 발림성이 너무 좋다, 효과도 되게 좋다, 그리고 옷 이염이 없어서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제품을 기존의 드리클로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그걸 것 같아요. 이런 따가움이나 피부 쓰라림이 없다는 거. 이 아까 드리클로가 물을 만나면 따가워지는 게 염산이 만들어져서 피부가 쓰라리다고 하는 거였는데 이 에크라겔은 기전이 그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길 일이 없으니까 따가울 일도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물론 또 약이니까 사람마다 달라서 뭐 경미한 피부염이나 붉어짐 이런 게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이전의 드리클로보다는 그게 이제 훨씬 적은 거죠. 그리고 드리클로는 이제 바르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닦아내야 되는 게 좀 불편했는데 얘는 아침에 닦아내도 되지 않으니까 사용도 훨씬 간단한 거죠. 근데 이 제품은 닦아내지도 않는데 왜 자극이 덜하고 효과는 좋을까요? 이게 드리클로랑 작용 방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아까 드리클로는 뭔가 젤리 같은 걸 만들어서 땀에서 나오는 그 구멍을 완전히 막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에크라겔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땀을 만들게 하는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땀을 만들게 하는 신호 자체를 차단하니까 땀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 약의 부작용은 없을까?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약의 또 되게 특이한 점이 약의 설계가 소프트 드러그라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약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그게 계속 남아있거나 다른 데 가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은 약이 우리 피부에서만 작용을 하고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됐을 때는 그 기능을 잃어버리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그런 리스크가 확 줄어드는 거죠. 에크악겔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만 바르면 되는데 뭐 꼭 밤에 바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한 시간에 하루에 한 번 바르면 된다고 해요. 뭐 연구들 보니까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도 절반 이상이 그냥 자기가 편한 시간에 발랐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바르기만 하면 끝이고 닦아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2, 3분 있으면 다 마른대요. 진짜 편하죠. 그래서 되게 어떨지 저도 궁금하고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2025년 8월 현재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5년 11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약은 뭐 드리쿨러처럼 일반 의약품은 아니고 전문 의약품이어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존에는 이렇게 땀을 줄이는 방법은 드리클로나 곁땀 보톡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좀 새로운 치료제가 생긴 거니까 옵션이 늘어나서 기존에 좀 드리클로가 안 맞아서 쓰기 불편하셨던 분들이나 뭐 다른 좀 방법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매일 발라야 되는 약이어서 좀 귀찮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일 바르는 거 싫고 그냥 여름 한 계절은 뽀송하게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